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성순이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제가 산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수년 전 5시간 산행을 하며 앞 사람의 뒷모습만을 의지해 봉정암에 올라 바위에 우뚝 선 5층 석탑 앞에 펼쳐진 내스락 전경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후 산에 대한 애착이 커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바위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산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도 산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역사학자들의 한민족 평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말이지요. 저 스스로는 제가 어진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산에 올라 능선을 걷고 날카로운 나뭇잎의 경계를 스치는 오전 햇살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즐겁기만 합니다. 저는 우연찮게 설악산에 내설악과 외설악에 몇 번 방문을 하였습니다. 최근 외설악에 온 것은 지난 겨울 눈이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에 설악산을 보고 싶어 설악산을 다시 왔습니다. 고려 충선왕 때의 유명한 문인이자 갈로였던 안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강산은 수려하기는 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기는 하나 수려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말과 다르게 제가 본 설악산은 수려하고도 웅장하다고도 했습니다. 설악산은 어머니 품과 아버지의 위엄을 모두 가지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마침 설악산에 도착하니 비가 올 듯 말 듯하고 금금성 정상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도 먼 경치를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케이블카 매표소에서도 정상의 안개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 분들은 입장권을 반환해 주겠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금성에도 몇 번 올라가 본 경험이 있고 안개 낀 금금성의 경치에 더욱 호기심이 생겨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돌산인 금금성은 고려말 몽고 침입 때 건씨와 김씨가 마을 사람들과 이곳을 지켰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합니다. 성벽에 터만 남아있지만 성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정상에서 사방으로 보이는 경관이 좋으니 꼭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금금성 케이블카를 타고 안내방송을 들으며 정상으로 올라가 보니 밑에서 볼 때는 안개가 짙어 보였으나 정상에서 본 풍경은 선명하지는 않지만 안개 속에 동해바다, 울산바위, 신흥사와 외설악, 내설악의 금수강산이 오히려 신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금금성에서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면 실록에는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 실록을 대하고 있으면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끝내는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듯 하였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이 뚜렷하며 그 아름다운 경치 또한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계의 변화가 눈부시게 뚜렷한 것이 바로 산인데 산 중에 산이라면 바로 설악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봄이면 야생화가 고개를 내밀고 철쭉으로 물들이며 여름이면 울창한 나무와 계곡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저절로 가슴 속에서 청명하게 합니다. 가을이 되면 오색 단풍으로 뒤덮여서
최고의 절정으로 만들어내지요. 또한 겨울이면 눈꽃이 허드러진 설원이 됩니다. 계절의 여왕인 여름에 설악산에 왔어 보니 나뭇가지는 더 굵고 길게, 나뭇잎은 더 크고 푸르게 변했습니다. 천년의 초록빛이 비단 두루마리 펼친 듯 설악산을 덮었습니다. 산에서는 모든 존재 자체가 시요, 음악이요, 그 자체입니다. 이제 곧 단풍의 계절이 찾아오면 여러분도 산에 올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